그 전창욱님부터 제가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보면 전창욱님, 이경림님, 네, 박규범님 이렇게가 제 돌아가는 순서여서 창욱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차홍입니다. 저는 지금 LG AI 연구원에서 자이너처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연구 분야는 오픈 도메인 QA를 하고 있어요. 오픈 도메인 QA는 IR, 검색, 리랭킹, 문서를 다시 재정렬하는 구조, 그다음에 MRC, 기계대표 세 개가 합쳐진 부분의 어떤 타스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에서 저는 랭귀지 모델, 다 모든 부분에 랭귀지 모델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이 회사에서 하는 진행 방향이고요. 회사 일 업무 외에 하는 것들은 스터디하고 또 제가 책을 예전에 하나 썼어요. 그거 관련돼서 두 번째 개정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 LG는 기획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기획사 분들과 뭐 캐글이라든지 뭐 강학습이라든지 뭐 자연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판 작업은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넣고 싶어요. 지금 현재 핫하게 그 올해 진행됐던 GPT-3 관련돼 가지고 독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번 실습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세 가지를 추가했는데요. 하나는 GPT-3에 대한 개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실습을 할 때 GPT-3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되게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GPT-2를 이용해서 P-튜닝을 추가함으로써 GPT-3만큼의 성능을 만들어낸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GPT에서는 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퓨샷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타스크를 이해하고 답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세 가지를 추가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초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는 진행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항상 늘 새로운 것도 추구하시면서 기존판 개정까지 개정이 네, 네, 새로운 판형 내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게 어렵다고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현재 그 업무에서는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책에서 한번 공부해 본다. 그래서 두 번째 개정판에서는 뭐 텐서플로 2.0을 한번 파보자 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GPT-3를 하시는 분도 물론 있는데 요거를 한번 독자들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저자들끼리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공부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책 낼 때 우리도 한번 공부해보자 이러면 사람들이 오케이 이러고 하나요? 예, 아주 좋아해요.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좋다. 예, 예. 네네. 그러면 이경림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경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저 뭔가 멋있게 소개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냥 소개하면 제가 음성이랑 언어 처리 분야에서 연구, 개발,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대화형 AI가 언젠가 컴퓨터 OS화가 될 때까지 평생 일하고 싶은 리서처, 뭐 엔지니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사실 비율은 되게 가변적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분들이 명명하거나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수 있고요. 현재는 LG U 플러스 AI 기술 담당 쪽에 연구위원으로 있고 2년 차예요. 뒤에 나눌 토론들 좀 상세하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경력을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자연어 처리 연구실에서 석사를 시작했고요. 당시 두 분의 교수님이 한 분은 음성 기반, 한 분은 텍스트 기반의 자연어 처리로 나누어서 공동 운영을 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보통 지도 교수님과 논문 토픽 같은 걸 어떻게 그 순간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가 어느 순간 딱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선배들하고 진짜 찰나의 인터뷰로 나는 음성으로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음성을 좀 선택을 했고요. 시작을. 그래서 자연어 처리하는 음성 랩 또는 음성을 다루는 자연어 처리 랩에서의 연구 포지션으로 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학위 기간이 좀 상당히 길었는데 공부 과정이나 뭐 자연어 처리 연구 관련들 내용 이런 거는 뒤에 토의 질문에서도 좀 있으니까 회사 경력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보이스웨어에서 음성인식 팀 리드 하면서 주로 그 당시엔 차량 단말 음성 명령어 쪽 했었고요. KT 융합기술원에서는 이제 음성 검색이나 명령어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 AI 선행 연구, 그리고 NC소프트 AI 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시대별로 보면 학교에서 공부한 건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했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인베디드 쪽에서 경량화하는 쪽 하다가 아마 스마트폰 대중화하면서 서버 클라이언트 향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향 그리고 좀 지나면 엣지 디바이스 엣지 AI 쪽으로 뭔가를 해서 적응을 해서 뭔가 해야 할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림님을 보고 있으면 그 질문 중에 넓게 조금씩 공부하는 게 좋냐, 깊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딱 깊게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입장이시겠네요. 한우를 판 다음에 넓게를 보통적으로 얘기하죠. 아시죠? 둘 다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티를 얼마나 많은 곳에 심을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튜닙에서 그 박규봉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자기소개하면 이렇게 길게 하나요? 제가 사실 길게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박규병이라고 하고요. 지난 3월에 만들어진 자이너처리 기반 테크 스타트업 튜닙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4년 동안 자이너처리에 연구를 했고요. 연구 개발이랑 이런 것들을 했고 그전 회사들에서는 이제 계속 자이너 처리를 했었고요. 언어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차홍님이 요즘에 뭘 하는지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저는 사업해요. 그래서 연구 쪽에는 많이 사실 신경을 못 쓰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제 그거 고민하고 있고요. 예, 앞에서 이제 오늘 컨퍼런스에 튜닙의 멤버 2명이 나와서 발표도 해주었는데, 네, 뭐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친구도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구경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요즘에 입코딩, 턱코딩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사실 한 2가지 정도? 원래 저희가 이제 들어왔었던 질문에는 취업을 잘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비전공자 취업 준비, 공부 방법, 스킬 세트, 입사 절차, 인재상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고 제가 하나 더 추가한 질문은 그러면 이직이라든가 창업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약간 무겁지만 누군가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주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자기소개를 들으셨으니까 누가 어떤 질문에 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일단 그래도 취업 문제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꺼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이제 취업을 하셨고 또 뭐 이직도 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고 창업 경험 다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서 과연 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보는지 이 차우님부터 얘기하시면 비관적인 얘기 하실 거 아니죠? 긍정적으로 한번 네. 힘이 되는 긍정적으로. 얘기 예. 부탁드립니다.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딥러닝을 하기 전에는 일반 개발자였어요. 서버 개발도 하고 뭐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개발도 하고 뭐 이런 개발자를 하다가 이 딥러닝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딥러닝 공부하고 현재는 용고이라는 곳에서 한 2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진짜 인재는 어떤 인재를 원하냐고 했을 때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르냐면 어떤 분은 안정적인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은 분이 존재할 거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안정적인 것보다 난 되게 많이 배우고 싶다. 어디 가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많이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이 2가지 다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첫 번째 대기업, 저는 대기업에서 지금 있다 보니 느끼는 거는 일단 대기업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하면 다 멈춘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멈췄습니다. 본인이 진행했던 업무라든지 기존에 그 다음에 본인의 출신 이런 것도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준비된 어떤 형태들을 볼 수 있는데 준비된 것들은 뭐 앞에 것들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는 3번째 뭘 준비해야 될지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논문 지금까지 자기가 논문을 발행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논문을 다 인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오픈 소스에 얼마나 뭐 기여했는지, GitHub이라고 볼 수 있겠죠. GitHub 이런 거, 그다음에 공모전, 뭐 리더보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류 통과하는 데는 되게 좀 이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딥러닝을 함에 있어서 인재들을 뽑을 때 되게 좋은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게 되게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복지라고 할까요? 복지들이 대부분 자율출퇴근, 그다음에 수평 문화, 그다음에 인프라가 되게 많은 부분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뭐 보수 이런 것들도 다 제공함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우리 쪽 입장, 그러니까 취업자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해주는데 나는 도대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시간도 요즘에는 업무를 한 뭐 48시간 이상 하게 되면 일단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약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맞습니다. 공부 방법은 아마 책이라도 한 권 쓰면서 공부를 해라 이런 비현실적인 약간 얘기 같은데 아, 비현실적이에요, 걔요? 이거 가능합니까? 아니 아, 저도 번역하면서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네. 되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출판이 공은 많이 들어가지만 아웃풋은 그러니까 돈은 많이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는 확실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멀다고 보통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시는데 사실 영어 점수 올리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저 여기다 공부 방법 약간 말씀하셔서 하나 추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룹핑, 두 번은 환경 설정인데 그룹핑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내 주변에 되게 열정이 뛰어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스터디 그룹을 세팅해야 돼요. 여기 보면 아콘도 비슷하게 원래 이렇게 저도 시작하는 게 뭐 사이그라머, 바빌피시, 모드연 이런 데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저한테 힘이 됐던 것들은 이런 멤버, 그룹핑 멤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뭘 하게 되면 지금도 책도 그 멤버들과 같이 썼어요.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사람 어디서 만나야 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멤버를 구축하려면 그러면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에서 이런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단 먼저 그룹핑 네트워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스터디 그룹이나 그걸 꾸린 다음에 그 어떤 계속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자신한테 세팅을 해야 되지 이렇게 나른하게 있으면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서 어딘가에 이제 발을 묶어 놓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거기 간다고 전창훈님 같은 분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조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열정적인 분들을 잘 찾아서 이제 자신의 어떤 미래상 같은 분들 좀 찾아가면서 그 분이 속해 있는 그룹에서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시면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실제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어디 나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발표하고 뭐 공유하려고 이런 분들은 되게 열정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멤버들한테 뭐가 관심 있다. 그럼 개인톡을 보내거나 뭐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일단 먼저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부에 이게 시작인 거죠. 그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네, 그러면 경림님도 오픈소스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사실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오픈소스의 의의라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어떤 주니어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취업 관련 얘기하시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취업 관련. 네. 지금 보면, 이게 사람들하고 의견을 이제 나누고 공유하는 거 저도 똑같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회사에 오래 있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시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되, 이렇게 회사하고는 독립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젊을 때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끼워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저도 번역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바쁘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어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취업 얘기할 때 이게 저희가 만나고 나면 서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같이 일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각 회사마다 조직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룹 활동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능하면 힘들지만 공유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시고 요즘은 논문이나 보고서도 좀 되게 좋아졌는데 저는 좀 힘든 시기가 몇 번 있때 공개하기 위한 절차가 많은 회사들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할 때 잘 구분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말이 길어지면 다음 이야기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신 말씀 중에 기록을 남겨라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딘가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남기면 자기도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오픈소스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키워드라도 일단 남겨놓으면 다음에 좀 확장하면 되니까 네, 기록을 남기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병님 어떠세요? 그 반칙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롭게 아니 근데 규범님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 경험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우리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고 있다를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앞서서 두 분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추가만 얘기를 하면 이제 논문을 쓸 때 대학생이시면 그 기말 프로젝트나 뭐 이런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방학 때 좀 복습을 하거나 추가 발전을 시켜가지고 아카이브 페이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에서 다니는 활동과 그걸 논문화하는 작업을 이원화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걸 일원화해서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기말 프로젝트로 하고 그걸 방학 때 좀 발전시켜서 아카이브 페이퍼도 내고 뭐 더 능력이 된다면 정식 학회에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실제 면접 경험인데요. 이제 면접을 하다 보면 그 좀 미숙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면접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뾰족한 답이 있다기보다 회사들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기보다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터디 얘기도 하셨는데 공부를 위한 스터디 말고도 면접을 위한 스터디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면접 경험이 필요하고 좋은 면접 경험을 쌓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피면접자가 돼보는 것도 있는데 면접자가 돼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면접을 봐보면 예,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면접을 볼 때 엉터리로 본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제안을 하나 하자면은 좀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개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만 먼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참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도와줄까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거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반드시 주는 그런 용기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 예, 좋은 회사에 합니다. 신입이 되게 엄청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런 동인에는 이렇게 팀원들과 CEO가 이런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을 받고 있다라는 명확한 신념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약간 주제를 바꿔서 저희가 주니어 얘기를 했으니까 시니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일단 시니어 창업은
창업을 해보신 분이 가장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반대로 이번에 규병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진솔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창업? 예, 힘들어요. 힘들고요.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여러 번 생각하세요. 아, 저는 약간 이제 지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못 모르고 질렀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뭐 제가 아직 창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걸 가타부터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내년도에 또 초대를 해주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아, 창업하지 마라. 아니면 창업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명백한 거는 힘들다, 다르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것하고 창업을 하는 것은 다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젊을 때 창업을 하는 것과 저처럼 이제 시니어가 되어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도 여러모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시니어로 창업하는 게 꼭 뭐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가 가장 힘든가요? 제가 질문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제일 힘드세요? 창업에서. 어, 체력? 체력은 뭐 젊었을 때부터 바닥이었기 때문에 익숙하고요. 여러 가지 압박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제 멤버들을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또 제가 한 조직을 대표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돈도 달라고 해야 되고요. 우리 잘났으니까 협업도 하자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살면서 솔직히 이제 고백하자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대개는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으면 대부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음, 스타트업 하신 다른 CTO분이 격하게 공감하신다고. 이건 스타트업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음. 차우님은 뭐가 힘드냐고 물어보시는 거에는 약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조금 반영된 걸까요? 저는 규병님이 사업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아, 예,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글쎄요. 사업은 제가 생각하는 저는 사업을 안 해봤어요. 근데 약간 사업을 좀 동경하거든요. 멋있는 것 같다 이분들 진짜. 저는 월급만 받아봤지 누구한테 월급을 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누군가한테 금액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약간 그 성장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모든 걸 다 자기가 성장시켜야지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서 규병님 그쪽 세계로 들어간 멋진 분이죠. 그쵸, 그쵸. 예. 그냥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은 이제 모든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경험들을 다 해야 되는 시스템에 대한 대가라면 이제 기업은 한 분야의 성과를 약간 내야 되더라고요. 계속 그 다음 타스크의 성과를 내야 되고 그 다음 타스크의 성과를 내야 되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좀 경험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둘 다 재밌기는 했어요. 제가 월급을 안 줘서 그런가? 제가 CEO가 아니라서 양쪽에서 다 월급을 받는 입장이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살짝 할까요? 네네. 그냥 이어서 할게요. 그 시니어 이직 관련 얘기 전에 그냥 좀 다양성을 위해서 그 전공자들의 취업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좀 공부 오래 할 때는 산학협동과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정부가 하는 컨소시엄 과제들을 하면 다른 연구실들하고 네트워킹도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주는 이런 회사들 지금 보시면 대부분 데이터 뭐 만들고 전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프로토타입 결과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해서 연계돼서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장점이 있는 게 그쪽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기존 멤버들하고 상황이나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전공자들이 얘기였고, 전공자가 보는 이제 신규 입사자들을 볼 때 꼭 전공이 일치해야만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율도 전공자가 더 많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들의 이직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또는 이제 주어졌던 얘기 중에 시니어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차가 길어지면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국 기업 문화가 좀 조심스럽지만 나의 상사가 나보다 어리다고 안 뽑고 싶다네요 라고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나이 제한 없이 내 해당 직무만으로 실력을 승급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굉장히 바빠요. 늘 깨어있고 스스로 확신도 가져야 되고 오픈소스 활동도 좋겠지만 그게 힘들면 최소한 검증을 위해서 코딩 연습도 커뮤니티 활동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과거에 열심히 한 거 기준으로 이제 해당 분야의 분들과 좋은 릴레이션십, 그리고 나중에 시니어들은 결국 레퓨테이션, 그 평판을 통해서 그 위에 또는 주변 분들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최근에 이제 겪은 거 레퓨테이션 체크가 생각보다 많이 체계화됐다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직을 하시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말이 길어지는데 그 나만을 위한 꽃밭은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들은 다 세팅돼 있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점점 줄고요. 또 그렇게 믿고 이직을 해도 해당 조직이 변경되거나 조직장이 바뀌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창업을 하셔도 이직을 하셔도 시니어가 되면 또 중심을 잡고 해당 분야 선점하고 채비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합이 많은 멤버들하고 같이 시작하시되, 그래서 요즘 팀 단위로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규봉님 응원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와, 순이익은 열려 있습니다. 큐님은 어떤 인재를 원하나요? 보고 계시는 이분들 같은 인재를 원합니다. 응? 너무 모호한데. 살아있어요. 되게 뭐, 경림님이 약간 많은 네. 얘기를 하신다기보다는 허를 딱 찔러서 하나의 원 포인트 레슨을 주시는 느낌인데, 시니어라면 평판에 책임을 져야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국님 어떠세요? 아, 그 경님이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이고요. 저는 시니어로서 이직을 한 건 맞죠. 원래는 그냥 일반 개발자였는데 어떻게 이제 자이너처리 쪽으로 면접을 봐서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 시니어는 주니어보다는 훨씬 힘든 것 같아요. 힘든 이유 자체가 만약에 본인이 딥러닝 쪽에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서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은 나이도 또 있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뭐 팀장이라든지 뭐 연구위원이라든지 이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했을 때 이 사람을 선택하려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시니어라면 뭔가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픽스되어 있다면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시니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본인들이 이쪽 바닥에서 되게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자이러치를 하다 보면 자이러치를 뭐 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툴도 만들어야 되고 뭐 전체를 후처리도 작업을 해야 되고, 만약 이걸 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다음에 웹에다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안드로이드 어플에다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니어는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이 모델이 있었을 때 이런 쪽에다 적용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 막 머리 쪽에 딱 아키텍처 구조가 다 만들어지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시니어가 이제 주니어들하고 섞여가지고, 딥러닝 쪽엔 주니어들이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섞여가지고 뭔가 잘 일할 수 있는 바탕은 될 수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본연에 했던 작업들은 되게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딥러닝도 잘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자기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공부했던 시니어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또한 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음. 어려운 길을 가는 거다. 그리고 만약 진짜 뒷일을 하고 싶다면 새로 세팅된 조직에 들어가서 뭔가 이바지하는 것도 되게 자기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시스템이 다 갖춰진 조직으로 들어가려면 그만큼의 자기 거를 만들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네네. 자기 분야에 대한 그런 경험, 노하우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 주니어들과는 다른 좀 큰 시각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같이 좀 유연해질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방금 말했던 주니어들도 나는 연구만 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죠, 그렇죠. 모델링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팀은 서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모두 하고 싶은 분야들이 있는데 서로 팀으로 움직이거나 타스크로 움직이게 되면 약간씩 양보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혼자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좀 저도 그 뭐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도 문제지만 나는 이것만 하고 싶다. 이 부분도 한번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네, 네, 언제까지 내가 이 부분만 하고 싶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주니어나 시니어나 이렇게 유연하게 되려면 어떤 변화의 방향에 우리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딥러닝 분야의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미래의 딥러닝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약간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차훈님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경림님부터 할까요? 네, 네. 네,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질문해도 되냐고 누가 남겨주셨는데, 네, 질문 받아주시면 네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어디로 가면 되나요?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네. 그 연초에 되면 모든 회사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 분야가 이제 원래 이게 원치 않았는데 AI가 맨 앞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웬만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AI로 얘기하면은 편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이 세부 분야나 핵심 기술이 보고 근데 그냥 있는 거 나열하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뭔가 핫 이슈처럼 되는 이슈 관련된 것들이 좀 잘 정리돼서 어디에 적용되고 하는 걸 원하는데 제가 이제 정보 보고서나 아니면 뭐 이런 보고를 위해 좀 하던 노력들 중에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 나름 이제 몇 개 정리된 기술 네임들을 그냥 나열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트렌드를 본다. 트렌드 센싱을 하겠다라고 하면 꼭 자연어처리 아니라 AI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머징 이슈가 되는 트렌드로 어느 순간 변할 텐데 그걸 잘 인지합시다. 그래서 올해 제일 초반에 나왔던 화두가 초거대 하이퍼 스케일의 AI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AI 언어 모델이 지금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걸 적용을 해서 어디 쓰일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어서 저희 경영진들도 익숙해질 만큼 인용이 되고 있고 아직도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 결과를 어느 정도는 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부에 있는 핵심 기술들이나 이제 이런 주요 인사이트 보면 사실 오늘 얘기 다 나온 거예요. 그 프리트레인드 뭐 빅모델에 파인 튜닝 하는 것들이 일부 잘 되는 영역들이 찾아져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게 멀티태스크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의 하에 저희는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시고 다 왔고 그럼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예요? 데이터 셋이나 뭐 아니면 저희가 하고 이밸류에이션을 위한 이 모든 과정이 다 진행이 돼서 와야 되는 일들, 뭐 슈퍼바이즈가 어쨌든 데이터셋 많이 없어도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뭐 이런 얘기를 일일이 받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질의 응답을 받는 분들하고의 그 대화 채널의 난이도나 또 연구하시는 분위기가 다 달라서 어쨌든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이 용어는 같은데 이제 서로 다른 레이어들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해석으로 되고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적으로 또는 우리가 가는 비전으로 연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니어들 중에 있으시고 이것들을 잘 설계된 곳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현재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라는 게 지금 너무 심플하게 주셔서 일단 그중에 이런 용어가 있고 저희가 바라보는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빅모델 네, 몇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네, 그중에서 저는 빅모델은 네, 어쩔 수 없이 그쪽 이슈가 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청중 질문을 너무 안 받았네요. 지금 보니까
성현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어느 분한테 여쭤보고 싶나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 집에 강아지가 3마리예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제 집에. 잠시만요. 왜 이렇게 짖죠? 저희 남의 집 강아지 몇 마리인지까지 다 알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네, 편하게 좀 얘기하세요. 잘 들려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외부 강의 같은 걸 하면서 취업 준비하시는 학생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답변을 못 드렸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GPT-3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 관련된 거 랭귀지 모델도 엄청 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딥러닝 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는 허깅 페이스로 라이브러리화돼서 굉장히 쉬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이나 AI나 자연어 처리나 앞으로 그 장벽은 더 낮아지고 전문성은 더 낮아질 것 같고 앞으로 엄청 계속 쉬워질 것 같아요. 모듈화도 엄청 잘 되어가고 그리고 뭐 요즘 대학생들 포트폴리오 같은 거 보면은 제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으로 막 엄청 멋있는 거 많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분들은 취업하는 입장에서 취업 시장에서 이 자연어 처리 엔지니어 혹은 리서처라고 하는 그 포지션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언제까지 핫할 것인가? 그러니까 딥러닝이나 자연어 처리는 계속 장벽도 낮아지고 뭐 전문성도 점점 더 이렇게 장벽이 낮아지고 횡설수설해서 네 그렇게 되는데 언제까지 핫할까? 이거를 많이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세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세 분의 의견이 다 궁금하시구나. 그러면 차웅님부터 한번 어떠세요? 제가요. 네. 제가요. 일단 자연어 처리 관련돼 가지고 인재를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인재가 없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기술 난이도라고 표현할까요? 뭐 책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낮아진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 거냐라는 답변은 솔직히 하기 힘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은 항상 변합니다. 제가 느끼는 왜냐면 저도 오랫동안 이쪽 부분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10몇 년 전부터 딥러닝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기술도 몰랐고 그런 기술도 뭐 보편화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글쎄요. 지금 대학원에서 이번에 다 졸업하잖아요. 작년에 졸업했나? 다 만들어진 학교에서 다 졸업을 하니까 인재들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게 자연어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 정확히는 말은 못 하겠지만 5년? 왜냐면 저도 지금 한 5년 동안 이걸 해왔으니까 그 합치면 10년 동안 있었다면 기술은 좀 되는 거고 그럼 또 핫해진다는 거는 다른 기술로 넘어간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제가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핸드폰이 뜨게 되면 안드로이드 갑자기 엔지니어들이 없어지고요. 지금은 딥러닝 엔지니어 갑자기 없다가 다 뽑고 나니 지금 자연어 처리는 또 예전부터 인기가 없는 학과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 주자들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제가 느끼는 그거예요. 자연어 처리. 그래서 후발 주자 들어오면서 사람이 또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라 또 다음 기술 스택을 또 누군가는 바라보겠죠. 그거를 찾아가는 게 어려운 것 같고요. 엔지니어들이나 뭐 연구자들은 그런 방향성을 계속 탐구해야 되는 직군이라 지금은 핫합니다. 지금은 핫한 거 맞나요? 지금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시장을 얼마나 열어놓을 수 있는가, 자기 기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까. 흐름을 타겠다는 얘기인데 흐름을 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전 좀 해봐 주세요. 저희 흐름 좀 끌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아마 비슷한 질문 계속 주시는데 사실 저도 이 고민 계속해요.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굳이 대변하자면 이거를 하면 자연어 처리 전공을 하면 다 하나요? 계속 새로운 게 생겼고요. 방법론, 메소드가 계속 새로 나왔고 그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뭐 자연어 처리가 먼저냐, 음성이 먼저냐, 비전이 먼저냐 하지만
다 나왔던 것들은 한 번씩 다 적용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살아남는 메소드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 아까 영숙님이 한번 질문 주신 것 같은데 T자형 얘기한 것처럼 일단 한번 깊이 제대로 땅을 한번 파셔야 되고요. 그게 있으면 그 상태에서 여러 접점에서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도 갈 수도 있고 서버 개발도 하시면서 병렬 처리나 이런 거로의 주변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기반 기술을 좀 익혀가시면서 그 T자 막대기가 이제 좀 다시 주기가 있겠죠. 3년일지 5년일지 10년일지는 저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시면 그 시기는 몇 년은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시작하고 나서 이 분야가 없어지지 않고요. 그 일은 시작되기도 어렵지만 끝나는 것도 이렇게 쉽게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거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관심과 능력으로 컨트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늘에서 본인이 떨어지는 것보다 본인이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분위기가 다시 너무 차분해졌는데요. 아니 규범님이 띄워주실 거예요. 네. 규범님 이런 질문 받으시면 어쩌시겠어요? 네, 저는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피하시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마 앞에 두 얘기를 조금 약간 요약해서 정리해서 우리 질문 주신 성현님이라면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까 그 T자형, 그러니까 인상 깊게 많이 들었던 부분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내가 자연어 처리 하나만 한다고 해서 그 자연어 처리만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만 연구한다기보다 약간 진짜 T자형처럼 여러 접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응용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전달드릴 것 같고 그 인상 깊었던 말씀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떨어지기보다 본인이 그걸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성현님 제 이야기는 없네요. 창우님은 존재만으로 되십니다. 네, 아, 이제 분위기 너무하게 해야 돼? 성현님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네네. 네, 두 번 감사합니다. 찍혔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트렌드와 키워드는 대답 안 하신 분 있으시죠? 뭔가 규병님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화나신 건 아니죠? 아니요. 네네. 그러면 저희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네,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뭐 인간관계들도 세 분은 워낙 잘 소화해내셨는데 저는 좀 인간관계 아까 얘기하신 대로 팀원들과 인간관계를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고 또 이제 뭐 개발자하고 다양한 직군들이 섞이다 보니까 다른 직군에게 어떻게 우리 직군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것도 늘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설명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그건 이제 제 고민으로 일단 두기로 하고 그 외에 이제 각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제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네, 이 부분은 규병님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먼저 TMI 잠깐 하면 이제 아까 차홍님이 시니어로서 이직을 고민하시다가 지금 LG 그 인공지능 연구원인가요? AI 연구원입니다. AI 연구원. 그 네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늘. 네, 그리고 네, 또 경림님도 어쨌든 큰 틀에서 LG에 계신데 두 분이 LG에 계신데 차홍님이 그때 고민하실 때 제가 차홍님에게 적극적으로 자연어 처리 쪽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LG의 사내 규정에 따르면 제가 이직에 대한 어떤 보상, 인재 추천 보상금으로 제가 그다 몇백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LG에서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내심 좀 서운한데
회장님께 꼭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네. 네, 회장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혹시 보시게 되면 예, 꼭 저한테 연락 좀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영숙님의 그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창업을 해보니까 정말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그 특히나 스타트업을 하면 그 사람이 인재를 모셔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여러모로 제가 이제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해봐도 LG는 누구나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 없지만 튜닙은 아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기존의 튜닝 멤버들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저 별로 답은 없는 것 같고 저는 일단 꼬셔요. 일단 진심으로 꼬셔요. 누구든지 만나면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꼬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일단 튜닙에 지원하게 만든 다음에는 그때는 약간 차분해지는데 그 전까지는 미친 듯이 꼬셔요. 네, 일단 거기까지 제 역할인 것 같고 그다음에 튜닙의 멤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정말 진심을 다 하려고 해요. 그게 제 전략이고요. 제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고 제 얼굴을 보고 계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튜닙은 네, 늘 열려. 현지원 후고민인가요? 그렇죠. 예, 예. 늘 고민하지 마시고 예,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뭐 AI 스타트업 중에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고 발전 가능성도 많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겸손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리님 어떠세요? 네, 이거 마무리 멘트죠. 마무리 멘트입니다. 네, 오늘 이런 컨퍼런스 계속 하고 계신 영수님 포함해서 스터디 멤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의지가 있으면 하시는데 형식이 없어도 만들어내고 또 이거 이어가고 이제 실제 업무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세팅되어 있는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당연하다는 겁 없이 이렇게 뚜벅뚜벅 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 분야에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은데 저 회사에 저 사람이 너무 관련된 거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제 경우 좀 객관화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명 보장하면서 이런 평이나 이제 이야기들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업무나 아니 좀 분야의 뭐 너무 방향이나 아니면 이런 거 있을 때 영수님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컨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편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좀 즐기고 싶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영광이죠. 사실 경림님도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이렇게 여자분 모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여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성비가 완전히 맞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여자들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한 명을 모시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적극적으로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차웅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마지막 이야기 멘트를 드리면 일단 자이너처리 쪽을 하시거나 뭐 입문하시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 쪽에 들어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면 되게 의지가 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그룹핑 하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어떤 거냐면 뭐 규병님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든지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되게 힘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느낀 거는 뭐냐면 어떤 일 하든지 사람은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과 내가 커넥션을 하고 그 사람 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얻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얻기 위한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좀 행복해져요. 근데 뭐 자이너처리 하면서 딥러닝 능력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꼭 내 옆에 놔둘 수 있는 게 인간 삶을 되게 풍요롭게 합니다. 그거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거의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 중에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들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철이라든가 뭐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주변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